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아서히즈의 관련된 내용 소식과 그 다음에 시황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아서히즈의 인터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자, 이번에 비트코인 최소 110K를 돌파를 하고 150K에서 200K를 도달을 할 때 알트장이 시작될 것 같다. 알트장은 아마도 여름부터 3분기 초부터 시작을 할 것 같다. 저는 요 내용은 120K를 일단 넘고 나서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저는 보고 제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추이에서 120K에서는 거의 변동사항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 뭐 150K 정도 선에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은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알트장은 아마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앞으로 더 길어질 거냐 짧아질 거냐도 어떤 소식들이 나와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이제 여기에서도 왜 내 것만 안 가고 있냐? 그러면 내 코인이 아직 이제 여기에 트렌드 기반을 못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 외면받고 있는 코인이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는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도 언급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미 재무부는 공식 부채 한도를 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돈을 빌리고 있다. 재정 적자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 때문이라도 좀 비트코인이 괜찮게 가지 않겠냐. 이번에 이제 금융 쪽에 따른 동향 추이가 금을 매입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조건 부분이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조건이 완화가 된 만큼 그리고 이제 채권 부분도 예전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좀 많이 매입을 못했던 금융가들이 이번에 이제 채권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주는 형태로도 검토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도 요 카테고리 안에 충분히 저는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적인 추이로 저는 좀 해석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솔라나보다 이더리움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 추이가 만약에 150K까지 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방에 150K를 가냐? 그러니까 특정적인 부분이 뚜렷하게 성장이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가서 이제 시황 설명하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FTX 5월 30일 이래 FTX 50억 달러 넘는 스테이블 코인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일부분은 좀 다시 재투자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있었고 마이클 셀러 형님은 또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7,390개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입을 했고요. 이제 계속 요 구간대, 이 평균 단가 요 구간대에서 대부분 좀 많은 매입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 민코인들이 이제 좀 삐끔삐끔 올라오고 있는데요. 도물개 코인들도 좀 성과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머스크 형님이 테슬라 관련되어져 있는 언급을 하면서 아마 밈코인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도 조금씩은 더 많이 언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밈코인이 좀 빠졌을 때 요때쯤에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덱스 시장 볼륨 안에서도 수위가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다 보니까 최근에 수위도 어느 정도 조정 나오다가 다시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30개 정도 추가 매입을 했고 계속 구입을 할 생각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가 고객 데이터 유출로 인해서 소송에 있는 진명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
동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뭐 그렇게 큰 조정을 받지 않고 있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규제 강도가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저 정도 소송은 뭐 매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많이 갈 수 있을 만한 경우의 수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요, 전체적인 카테고리에 있는 추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카테고리별로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 중에서 누가 더 좋은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퍼포먼스가 잘 나와야 그쪽으로 돈이 많이 가고, 앞으로 이쪽으로 돈이 그래도 유입이 잘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카테고리 안에서도 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게 특징적인 요소가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비트코인 자체에서도 조금은 물음표가 남는다. 그러면 비트코인 안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제 볼 수 있는 건 ETF에 따른 수급적인 요건인데, 최근 동향은 이더리움 부분에 있는 비중이 요 단기간에 좀 많이 들어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추이도 어떻게 보면 10일 이후, 5월 10일 이후에 대부분 박스권으로 일단 갇히긴 해서 대부분 그 효과를 톡톡히 알트코인들이 좀 잘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추이를 이더리움과 비교를 할 때도 어땠습니까? 이더리움이 최하에서 상승을 할 때 도미넌스가 최고점 찍고 살짝 내려가고 있었죠. 이 3%가 요대로 이더로 갔죠. 그리고 실제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돈은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당연히 요 시점 안에서는 이제 내가 이더리움을 들고 있고 이더리움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네임드나 이더파이나 아이겐레이어가 좀 더 성과가 좋아야 여기서 한 템포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차트상으로 한번 횡보 추이를 너무 많이 박스권으로 갇혔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쉬어가고 있는 패턴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좀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많이 나올 것이다. 왜 그러냐?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서 연말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하나 더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대 심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동향 추이에서도 이더가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지난 22년도 대비해서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지난 3월 달에 이더리움 해킹 물량이 많이 패대기질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많이 밀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도 안 좋기도 했었고요. 그런 형태에서 실질적으로 요 평균 단가 추이를 보게 되면 지난 2017년도 최고점 추이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쌀 수는 없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논리가 없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차트 기반으로 본다고 해도 여전히 싼 편은 맞습니다. 그리고 모아가시는 분은 350만 원 정도 미치면 여전히 장기적으로 이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로드맵이 여전히 변경이 되는지 이런 점도 좀 잘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고요. 솔라나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규제 내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끝나면 민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요 기본 툴 부분에 있는 제약도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민코인이 그렇게 쉽게 발행이 될 수 없는 그런 규제적 강도도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게 솔라나의 운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솔라나가 잘 극복하면서 넘어갈지, 아니면 그냥 딴지없이 그냥 넘어갈 것인지, 이것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핫한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최고
최다 조이는 여전히 비트코인 그만큼 많이 되고 수위, 온도, 그 다음에 버추어. 최근에 이제 버추어 부분에 관심도를 매우 뜨겁게 가져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반기에 들어올 때 RWA 쪽을 좀 많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RWA 코인들 좀 더 많이 낮았을 때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성과가 좀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하반기 추이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기에 있는 위치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금리 인하해봐야 뭐 침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차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4% 중반이잖아요. 낼 수 있는 폭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그렇게 빨리 내려오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왔다라고 해도 금리를 곧바로 내려줌으로써 어느 정도는 또 경기적 방어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반기 추이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이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대부분 천천히 횡보하면서 상승을 조금씩 더디게 하면서 알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넘어가고 있는지 추이를 이제 다음 달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